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가진 코스닥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투자자라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상장 폐지 규정,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에이, 설마 내 주식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더 이상 막연한 걱정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 위험 신호를 정확히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비책은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이건 이미 시작된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 대청소 현황부터 보고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법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4가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대청소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추세가 정말 명확하죠? 2024년에 8곳에 불과했던 상장 폐지 기업 수가 불과 2년 만에 36곳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는요, 최대 220개 기업까지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도 결코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2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스닥 시장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썩은 사과를 골라내서 시장 전체를 더 매력적이고 건강한 투자처로 만들겠다. 바로 이런 의지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동전주에 투자했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본 분들 주변에 꼭 있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정책이 가져올 2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길게 보면 시장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좋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요, 우리가 이걸 막연하게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국에서 상장 폐지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코스닥 시장에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기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주가, 시가총액, 재무상태, 그리고 공시입니다. 이 4가지가 내 소중한 투자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주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전주라고 부르는 주식들 있죠? 주당 가격이 1,000원도 안 되는 주식들이요. 이런 주식들이 이번 규정의 핵심 타겟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주가는 보통 기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000원이 기준점입니다. 만약 내 주식이 지속적으로 이 가격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중대한 경고 신호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의 덩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당장 2026년에는 200억 원, 그리고 2027년부터는 30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 사항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그동안 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아서 자본금이 아예 바닥나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면 뭐 상장 폐지 1순위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투명성, 바로 공시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훨씬 깐깐해졌어요. 과거에는 벌점이 15점은 쌓여야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10점만 넘어도 바로 퇴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제 기업들이 불성실 공시 같은 실수를 할 여주가 거의 없어졌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딱 짚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동전주에 투자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건강해질 겁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종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넷째, 결국에는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을 걸러낼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혹시 저 썩은 상품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변화는 분명 더 튼튼하고 건강한 시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는요, 시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겁니다.